전체적으로는 예, 선거 판세가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범여권이 180을 해야 된다고 봐요. 범진보가 180석을 넘기고 제일 좋지 않나? 희망. 범진보, 그러니까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까지 의미하는 거죠. 합쳐서 180석을 얻을 거다, 이른바 압승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든 겁니다. 그러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유시민 이사장을 겨냥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비판했을까요? 바깥에 있는 분이 더 심하게 선거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거나 그런 일은 조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누가 국민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이낙연 후보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이른바 싱크탱크 이 민주연구원장인 양정철 원장도 유시민 이사장을 빗댔습니다. 우리가 다 이긴 것처럼 의석수 예상하며 호언하는 사람들의 저의를 의심해봐야 된다. 양정철 원장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유시민 이사장처럼 야 우리가 이겼다 하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게 오히려 진영자로 하여금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그리고 상대 지지자로 하여금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통합당 찍어줘야겠다. 라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을 양정철 원장과 이낙연 후보 등은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양정철 원장의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비판을 손혜원 열린민주당 의원이 비판을 합니다. 비판에 재비판인 거죠. 이제 유시민 이사장까지 야 양정철이 많이 컸네. 양정철 많이 컸어. 네가 유시민을 비판해. 라고 재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장통, 국회통이시잖아요. 일단은 유시민 이사장이 예상한 것처럼 민주당 개가 180석을 얻는다. 이게 가능은 한 얘기입니까? 현재 나오는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 180석도 되게 좀 적은 수치예요. 아 그래요? 대략 한 200석 이상 나와야 정상적입니다. 이거 양정철 원장처럼 지금 장승수 선생님 무슨 저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론조사에 여태까지 나온 것을 보면. 그런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항상 이렇게 180석 압승,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면은요, 국민들께서는 무척 싫어하세요. 이게 이른바 역풍난다? 오만하다. 오만하다.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그러한 이제 견제 심리가 발동이 되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사전 투표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은 저 유시민 이사장의 저런 말도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저의 그냥 개인적인 추측인데 여당이 180석을 얻고 압승의 분위기가 있는데 여당을 지지하는 층에서 굳이 나가서 야 이번에 가서 우리 여당 더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찍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제가 봤을 땐 큰일 났다. 범진보가 180석 얻고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과반수 이상을 얻는 압승이 예상되면 이제 상대 지지층에서는 우리 좀 견제해야 되겠다. 우리 보수 우파 큰일 나겠다. 이런 견제 심리가 좀 발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 지난 2016년도에요. 3% 이하의 득표율로 그 당락이 결정된 곳이 전국적으로 36곳입니다. 그만큼 접전이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저런 말 한마디가 3%는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어서 3%면 상당히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각 당에 있는 후보들이나 지도부들은 끝까지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5일 투표날 저녁 8시 반에 개표 방송하잖아요. 네. 그때 그 3% 표차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지역구를 이번에도 좀 많이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요, 이번 이제 총선을 치르면서 결정적인 분기점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이 원하는 의석을 얻지 못하면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한 전날이 또 하나의 큰 분기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죠. 저는 방금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말 정리했던 거 두 명의 발언이 엇갈렸는데 그게 참 흥미롭거든요. 한번 다시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거죠. 이경 대변인께서 당연히 계시니까 선관위에 민주당의 양정철 원장은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 저 저의가 있다. 왜 자꾸 저렇게 얘기하냐. 라고 도움 안 된다는 비판적인 입장인데 민주당에 있다가 나와서 열린민주당을 만든 손혜원 의원은 오히려 그런 양정철 원장에 대해서 양정철이 많이 컸어. 라고 또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두 분의 입장이 이렇게 달린 이유랄까요? 당 분위기랄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의 입장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갈린 것 같지는 않고요. 양정철과 손혜원이? 네, 비판하는 거잖아요. 180석까지는 아니다. 이런 비판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뭐 180석이니 뭐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들어본 예. 적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지금 한국이 교과서처럼 대응을 잘하고 정말 모범적인 국가다라는 얘기를 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WHO 무슨 뭐 사무총장이라든지 뭐 빌 게이츠까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야당에서 정부 여당 심판론을 들고 나오니 이게 통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죠. 이낙연 후보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함부로 국민의 뜻을 말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보여주기식이 아니고요. 실제로 여당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네, 국민의 뜻을 누가 함부로 물론 전문가들은 나와서 이렇게 여론조사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예언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만 당 자체 내에서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좀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 어쨌든 좀 부적절하다. 근데 양정철 원장 예. 무슨 저의가 의심된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좀 강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데 양정철 원장이 좀 세게 했다. 강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예. 가지고 있으나 그런데 그 바탕으로는 지금 현재 오만한 여당 프레임을 야당에서 좀 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대처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요건 이제 이경 대변인 개인 의견이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야당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만한 당 치고 성공한 정당 없다. 누가 한 발언이냐면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180석 운운한 정당 치고서 선거에 성공한 정당이 하나도 없어요. 민주당이 180석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 이 나라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들 정말 겪어보지 못한 문재인 독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박성희 대변인께서도 또 직접 선거 치러 보셨으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누가 할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본인이 그 어용 지식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대통령에게 뭐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하겠다. 그리고 그런 쪽에서 판을 깔아주고 논리를 만들어주는데 저분의 얘기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다고 보고 저 얘기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나 민주당 내부에서 경계는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마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좀 전에 우리 장 소장 얘기했지만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그 이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180석의 의미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80석? 왜? 굳이 왜 180석일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반 정당을 갈까 말까에 대한 걱정을 했었는데 180석이라고 한다면은 과반을 넘어서 웬만한 거 국회에서 과반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은 뭐 다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 두 번째는 거기에 우호적인 20석만 더하면 개헌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개헌을 어느 한 당이 주도해가지고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 역사에 별로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은 결국 다 불행으로 이어졌었거든요. 180석을 얘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러면서 하나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우리 국민의 생각을 저분들은 좀 읽고 있을까? 무슨 얘기냐면은 180석까지 간다고 하는 얘기는 많은 국민이 코로나19 사태에 지금 덮여 있지만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파탄이 난 경제 다 잊어버렸을 것이다. 또 최저임금 수준을 옮겨놓으면서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게 해서 오히려 더 많은 실업자들이 나오게 한 그 사태 잊어버렸을 것이다. 탈원전을 통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첨단 미래 산업을 완전히 문을 닫게 만든 이 일을 국민이 잊어버렸을 것이다. 또 하나는 외교 문제에 있어서 과거의 전통적인 우방들과 등을 돌리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들을 눈치를 보고 가는 이 경향을 우리 국민이 전부 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의식한다는 얘기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180석보다 훨씬 적은 의석을 가지고 이끌어왔어요. 독선과 아집을 가지고 끌어왔다고 많이 비판하고 경계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180석이 되면은 이런 문제 독선과 아집의 판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 이전의 모든 문제들 총합한 사태가 더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판을 깔아준 건데 우리 위대한 국민이 코로나19를 전 세계에서 격찬받으면서 해결했다고 박수받는 국민이 그 상태로 갈까요? 저는 별로 동의하진 않습니다.